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에 대한 그 부분도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 보면 국회에서 보면 국회 법사위로 탄핵에 대한 얘기도 쭉 나왔었는데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네. 사상 초유로 여러 가지 사람 탄핵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탄핵 청문회라는 거를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청문회를 많이 열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영배 헌법재판소 그 권한 대행과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탄핵 청원이 문영배는 13만 명을 넘었고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도 5만 명을 넘었습니다. 근데 법상 5만 명을 넘어서면 청문회를 열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아마 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열지 않을 거예요. 열지 않을 텐데. 않겠죠. 네. 근데 벌써 요렇게 5만 명씩 넘었다는 거는 물론 이 부분에 대한 헌재 재판관에 대한 국민들의 뭐 일부이기는 하지만 네. 뭐 대다수는 뭐 전원은 아니니까요. 그만큼 이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는 건데 집회에 나와 보시면 네.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그 불신 많은 걸 느끼실 수 있죠. 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국민 여러분께서 아직도 잘 모르신 분 계시는데 뭐냐 하면은 우리 판사를 탄핵시킬 수가 있거든요. 판사 탄핵시키는 방법이 뭐냐? 국회에서 이제 3분의 1 이제 발의해가지고 재적의원의 과반수를 이제 그 통과하면은 그렇죠. 탄핵을 소추할 수 있거든요. 또 그다음 그것처럼 국회의원이 굳이 하지 않더라도 국민이 직접 불의한 또는 옳지 못한 헌법재판관이나 판사들을 탄핵시키는 방법이 국회 홈페이지 가서 청원하면 돼요. 청원에 하거든요. 청원하는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 30일 안에 5만 명, 30일 안에 5만 명이 자 예를 들면 문형배 이제 헌법재판관은 이래서 편향된 재판을 하니까 탄핵시켜 달라고 요청하면 돼요. 그래서 금방 이제 아나운서분이 말씀하신 게 문영배가 이미 10만 명 넘었죠. 탄핵시켜 달라는 게. 그다음에 이미선하고 그다음 정계선도 마찬가지로 아마 그 10만 명이 다 돼가요. 저도 이미 그 요청했습니다. 아주 쉬워요. 국회 그 홈페이지 가서 청원 가서 클릭해서 이제 로그인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정확히 실명을 해야 되니까 로그인 해가지고 간단해요. 한 2, 3분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실명 인정하고 그 가면 다 떠요. 그 나는 이미선 이제 예를 들면 탄핵하고 싶다. 정계선 탄핵이다. 그 동의만 하면 돼요. 그래서 30일 안에 5만 명이 넘으면 그 헌법재판관이나 판사들은 국회에서 결국은 직을 거쳐야 돼요. 그 법사위라 하죠.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사전 논의를 해요. 거치어서 본회의에 만약에 있잖아요. 가면은 재적의원 과반 넘으면 탄핵 실제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법사위에서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을 안 하겠죠. 아마도 그렇더라도 상징성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가뜩이나 국민들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지고 구체적으로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에 대해서 굉장히 편향돼 있다고 이해 충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본인 우리 이제 그 국회에서 그 실제로 그래 탄핵 올라오면 본인들도 알겠죠. 당연히 알겠죠. 나를 탄핵시키려고 하네. 그럼 정신 차리게 만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진짜 무관심하면 안 되고요.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죠. 정치에 대해서. 이번에 정치 무너진가 국가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진가 받지 않습니까? 앞으로 헌법재판소는 국회든 간에 끊임없이 감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좀 귀찮더라도 우리 국회 홈페이지 가서 직접 청원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이 사람들이 함부로 국민을 무시하거나 만만하게 보지 않아요. 국민은 두려워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거꾸로 돼가지고 위에 군림말락하는 모습이 지금 다 나오잖아요. 국민들은 전부 다 헌법재판관들 불신하고 있는데 눈 깜짝 안 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징적으로 지금 우리 이렇게 목소리도 내고 있고 언론에서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한 번 더 제가 지난 주말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좀 무서운 표현을 썼죠. 헌법재판소의 불리한 재판관 5명을 제가 제2의 을사오직이라 했는데 과연 이게 민주당에서는 전환길이 왜 헌법재판소를 흔드냐, 왜 불신 초래하냐, 내가 흔드는 건지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누가 먼저인지를 우리 알고 해야 국민을 속이고 하자 이 말이잖아. 그만. 그렇죠. 저는 알리고 가자 이 뜻이에요. 네. 판단은 국민이 하실 건데 첫 번째 아시다시피 문영배 헌법재판관 이 사람이 지금 최악입니다. 지금 제일
뭐 청원도 많이 올라왔죠. 이미 10만 명 넘었는데요. 문영배 재판관은 본인 스스로 좌파 진보적인 우리법 연구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다고 밝혔어요. 그 말은 본인은 가장 극좌파라는 뜻이고, 두 번째, 이 사람이 페이스북 팔로우한 사람이 김어준, 그다음 이미 이재명 뭐 이래요. 그리고 국민들이 야, 너 문제 있다 하니까 계정을 삭제해버렸어요. 이 말은 증거인멸했다는 뜻이고, 두 번째, 지금 많이 청원 올라온 사람이 이민선이죠. 이민선은 여러 가지 뭐 주식이나 문제가 많지만 하나만 지적할게요. 자기 여동생 이상희 변호사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상희 변호사가 바로 대통령 퇴진, 퇴진 뭐 위원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이거는 이해충돌이죠. 여동생, 친동생이 대통령 탄핵이자는데 본인이 나는 공장에 하겠다. 이거는 유치원생도 믿어주지 않을 그렇죠. 겁니다. 그다음 정계선, 여기 다 세 번째 전부 다 우리법 연구입니다. 정계선 남편이 바로 황필규 변호사입니다. 황필규 변호사 뭐인지 아시죠? 대통령 탄핵 시국 선언했는 사람입니다. 한 집에 살면서 남편은 대통령 탄핵 시국 선언하는데 아내가 된 사람이 공정한 재판하겠다고? 이거는 개가 들어도 웃을 일이고, 이래도 불구하고 만약에 재판 회피 신청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이해충돌이잖아. 하지 않는다면 국민을 개돼지로 본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뻔히 보고 있는데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한다는 것은 그들은 이미 국민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냥 저것들 짜여진 대로 헌법과 법률 무시하고 재판하겠다는 뜻입니다. 진짜로 정계선이나 또는 이정미 이런 재판관들은 자기 여동생이, 그리고 자기 남편이 이해충돌이 있으면,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적어도 염치가 있으면 재판 회피 신청하는 게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염치가 없고, 제가 이야기한 염치가 없는 사람 파렴치. 그래서 저는 이 세 명, 그다음 국적 대한민국 주적이 어디냐 하니까 북한이라 말하지 못하는 정정미, 이 네 명이 지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틀 근무했는데 탄핵 인용했는 사람 장본인, 이 네 명이 거기다가 임명되고자 하는 마은여까지 우리법 연구에 임명하려고 하잖아요. 이 사람 임명되면 이제 퍼즐이 다 맞춰져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대통령 뭐 법에 대해서 필요 없어. 비상계엄이 적법했냐 아니냐, 내란 뭐 적법했냐 아무 필요 없고 그냥 자기들 뜻대로 탄핵을 시키겠다는, 인용하겠다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5명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거 심판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쏘고자 대통령을 이들이 지금 감히 탄핵시킨다고? 어느 국민들이 납득하겠냐고. 저는 그래서 이 5명이 만약 탄핵 인용한다면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지금 임명하고자 하는 40년까지 제2의 을사오적이 될 겁니다. 왜요? 민주주의는 국민의 주인이야. 국민의 뜻에 반해가지고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헌법재판의 모든 신뢰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보기 때문에 감히 저는 역사의 반역자, 민주주의의 반역자라고 저는 규정하는 겁니다. 반박해 보십시오. 이미선, 정계선, 문영배, 그 다음 마은역, 그 다음에 정재미가 반박해 보라고. 내가 지금 있는 말 거짓말 한 거 있냐고. 다 거짓말했으면 전환기를 고발하라고, 고소하라고.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거는